155번입니다. 155번은 3방식 가운데 두 번째 해당되는 수입방식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하겠는데, 수입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수익가액, 수입방식으로 구한 임료를 수익임료, 수익가액을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 수익임료를 구하는 것을 수익분석법,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찾아서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익임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재 경비를 더해서 구하는 건데, 암기할 때는 순환순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순수익 더하기 필요재 경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수입 방식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 5년 동안에 3문항이 출제가 됐고 철저하게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산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수입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한번 점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찾아서 나누기 환원이율을 하는데, 이 순수익이라는 게 미래로 임대료로 번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순영업 소득은요, 유효 총소득 빼기 영업경비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바로 여기 유효 총소득에서 빼기 영업경비를 뺀 걸 순영업 소득이고, 바로 이 순영업 소득을 환원 이율로 나누어서, 환원이라는 것은 미래돈을 현재로 가져온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4층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를 통해서 1년 동안에 번 돈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고 하자. 이거 빌라에서요.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 또 1년에 5천만 원, 또 1년에 5천만 원씩을 쭉 버는데, 버는 기간이 정해졌죠? 이걸 뭐라고 한다?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이 내용연수 동안에 5천만 원씩을 번 돈을 전부 다 현재로 가져오자. 이런 내용이 수입 방식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때에 가져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할인수다. 제가 할인수 그러면 할인율, 이자율, 자본 수익률을 같은 말로 풀고,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거 시간차가 생기니까 현재로 가져올 때 현가 계산하는 것이 할인율이죠. 예. 또 두 번째는요, 여기에다가 회상을 한다. 회수율과 상각률이다. 이거 회수율과 상각률은요, 이게 뭐냐면은 5천만 원씩을 버는 기간이 정해졌다고 하자. 이걸 예를 들면 20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20년이라는 기간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이게 이 건물의 가격에 해당되는, 건물의 가격을 10억이라고 한다면은 10억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것을 자본 회수율 또는 상각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이율은 할인수 더하기 회상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회상을 할 필요가 없죠. 땅이라는 건 감가가 없죠. 그래서 그 회수율을 계산하지 않은 것을 직접법이다 해갖고, 우리는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수입 방식에서 직접 환원법으로 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맞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반적으로 연수분의 1로 해요. 만약에 20년이라고 한다면은 20분의 1씩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걸 직선법이라고 하죠. 우리 직선법은 정액법 아닙니까? 원가 방식은 똑같은 금액으로 뺀다. 이걸 정액법이고, 이 정액법을 수입 방식에서는 직선법하고 연수분의 1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환원이율은 감가 관련해서 할인수 더하기 회상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로 C조, 두, L, 부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봅니다. C조가 12명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이율을 이제 뭐냐면은 순수익으로 가격으로 말하자면 시장의 사례를 통해 갖고 이제 순영업소득 찾고 물건의 가격을 찾아서 이제 시장에 같은 비슷한 물건이 많으면은 이렇게 물건별로 가격 찾고 물건별로 순영업소득 찾아서 환원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시장 추출법 그럽니다. 시장에서 뽑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례가 없을 때는 환원이율을 만들자라는 거, 조성이죠. 조성이라는 건 환원율을 이론적으로 만들자. 어떻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인데 무위험률을 순수이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하자면 요구수익률입니다. 요구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환원이율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조성법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성법은 요구수익률은 주관적이어서 현실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투자결합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토토, 건건, 저저, 지지 이렇게 해요. 토지 비율과 토지 환원율 더하기 건물 비율과 건물 환원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로 나누었어요. 저당 비율과 저당 환원율, 지분 비율과 지분 환원율 해갖고 이건 토토, 건건, 저저, 지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환원율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투자결합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투자결합법 중에서 지분 중심으로 환원율을 찾아내는 것을 엘우드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세전으로 합니다. 세전. 예, 세전으로 한 것을 세후로 한 것이 DCF라는 방법이에요. 이 DCF는 투자에도 있고 평가에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에루드는 제가 세단지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하자고요. 에루드는 세전으로 하니까 세단지 아파트다. 이게 사람 이름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부채 감당법은요. 이 부대죠. 예,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를 곱해갖고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 예, 부채 감당법이다. 이 5개를 시조2L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수입 방식을 가장 줄여갖고 가볍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다면은 일단은 공식은 꼭 암기를 하시고요.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그리고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사용하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다는 거. 이걸 환원율로 나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로는요. 그런 환원율을 우리가 하리수와 회상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리수는 시간차 때문에, 회상은 감가 때문에. 그런데 땅은 감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만약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이 곧 환원율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걸 직접법. 건물은 이제 연수분의 1로 하는 것으로 직선법이 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맨 밑에 부대저. 이 부대저는, 우리가 저기 28회 때 지문 속에서 등장을 했어요. 이게 부대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33회 때 이 부대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걸 이용한 수입 방식을 구하는 것,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 예, 그래서 이거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수입 방식에서 꼭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여기에 관련된 최근에 5년 동안의 문제를 계산 문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55번이죠. 수익가액 했어요. 이게 숫자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에 넣어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유순세세 해갖고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찾아서 환원이율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순영업소득을 할 때 첫 번째 가능조소득을 찾아야 되죠. 5천만 원 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유효는요, 가능해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에 뭐냐면은 공실은 5%가 공실이다 이렇게 주면은 이 5%에 대해서 이제 빼야 돼요. 뺄 때는 이걸 빼기로 하지 말고 이걸 역으로 해갖고 0.95, 5%는 0.05잖아요. 그러면 1에서 빼면은 0.95를 뭐 하면 돼요? 곱하면은 유효가 돼요. 유효. 유효 조소득은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0.95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관리비를 할 때 관리비를 또 여기다가 3%를 더 뭐 하자고요? 경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합쳐서 8%를 빼면 돼요. 그러면 8%는 0.08이 되고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0.092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순영업 소득을 계산할 때 바로 5천만 원 곱하기 0.092를 하고, 만약에 더 이상의 비용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를 어렵게 하려고 조건을 하나 더 주었어요. 우리가 저기 영업경비를 할 때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죠. 우리 경비 아닌 거 돼갖고 공부세 감자, 공실,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뭡니까? 소득세, 감가, 자본적 지출들은 부채 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1,000만 원은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 화재보험 100만 원, 이거는 경비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4,6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자라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4,500만 원이 되죠. 해갖고 물론 개인적 업무비는 또 관련이 없죠. 이렇게 순영업 소득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단서를 들어간 것이 이 문제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순영업 소득이 4,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이율은 여기 기대율로 하면 안 되겠죠? 5%. 5%는 계산할 때 얼마로 해야 돼요? 0.0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9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15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순영업 소득을 나누기 환원 이율인데, 바로 이런 환원 이율을 하는 것보다는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갖고 가능 종소득, 유효 종소득, 순영업 소득 하는데 공실 빼고 경비 빼는데 비율로 줬을 때는 합쳐 갖고 이렇게 뺀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경비에 더 빼고 안 되는 걸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고, 부채 서비스액은 경비에 안 들어가고요. 보험료는 포함이 되고, 개인적 업무비는 경비에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환원이율 할 때는 기대 이율은 관계가 없고 환원이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의외로 간단하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56번입니다. 자, 똑같은 이제 수입 방식의 계산 문제인데요. 수입 방식으로 구한 가액을 수익가액이고,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논리로 순영업 소득을 계산할 때 이제 적용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능 총소득이 8천만 원 주었어요. 그 다음에 공실이 10%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니?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고, 공실 10%를 계산할 때는 0.9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죠. 7,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경비를 빼야 되겠는데, 경비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여기에 수선 유지비 포함이 되죠. 보험료 포함이 되죠. 재산세 포함이 되죠. 이 세 개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업소득세 포함이 안 되고 부채 서비스액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세 개를 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700만 원이 돼갖고 순영업소득이 6,500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 가유순세세에서 순영업소득 계산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원율은 10% 줬기 때문에 0.1을 하게 되면은 수익가액은 6억 5천만 원 해갖고 3번이 됐습니다. 해서 156번은 순영업소득 계산이 핵심이라는 거, 가능, 유효, 순, 그래갖고 공실이 10%는 0.9를 한다는 거, 경비에 수선비, 보험료, 재산세는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영업소득세, 부채서비스액 이런 것은 안 들어간다는 거. 이제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해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5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157번입니다. 예,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직접 환원법으로 우리가 수익가액을 구한다. 그러면 위에가 순수익이고 밑에가 환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영업소득은 가능총소득 7천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실 그리고 5%를 공실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을 계산할 때는 0.95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경비를 40% 그러면은 0.6을 한다는 거. 여기는 단순하게 다른 조건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쉽게 7천만 원에다가 0.95 곱하고 또 한번 0.6을 곱하면 399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3,990에다가 나누기 밑에를 얼마로 합니까? 0.1로. 왜? 10%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은 4번처럼 계산이 되고 3억 9,900만 원이 되고 157번의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입 방식의 문제를 풀 때 말로 나온 문제는 가볍게 정리를 하고 특별히 순영업소득 계산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가능종소득, 유효종소득, 순영업소득. 그래갖고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을 빼는데 공실에 대해서 5%다 그러면 0.95, 만약에 10%다 그러면 0.9를 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에서 유효조소득에서 경비를 빼는데 경비가 만약에 여기처럼 40%다 그러면 0.6, 만약에 경비가 말하자면 30%다 그러면 0.7을 곱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 종류를 줘갖고 어떤 게 경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들어갈 때 부채 서비스액 안 들어가고 재산세는 들어간다는 거, 영업소득세는 안 들어간다는 거, 개인적 업무비 안 들어간다는 거 해갖고 이거 경비 찾아내는 문제, 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공부세 감자인, 공실, 부채 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사람에 관한 비용 이런 것들은 영업소득세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데 재산세는 포함이 된다는 거 해갖고 수익가액,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입 방식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